좋습니다. 쌤이랑 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순열인데, 쌤이 순열은 뭐 정의도 쌤이 이따 짚어주겠지만, 일단 이렇게 좀 설명을 먼저 해주고 싶어요. 순서대로 나열, 약간 좀 줄임말로 좀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 순서대로 나열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줄 세우기입니다. 그래서 이 쌤은 보통 누구를 줄 세울 거냐면은 사람을 줄 세울 거예요. 사람 줄 세운다는 표현 뭔지 알죠? 첫 번째 자리에 앉히고 두 번째 자리에 앉히고 이렇게 줄 세우는 거. 그 볼게요. 내가 만약에 사람이 A, B, C, D 5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5명을 줄 세울 거야. 그럼 5명을 줄 세우니까 자리가 몇 개 필요해요? 5자리 필요하겠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입니다. 그럼 혹시 이 첫 번째 자리에는 누가 여기 와서 줄 쓸까? 5명 중에 아무나 오겠죠. 조건이 없으니까. A 줄 세워볼게요. 그럼 뭐가 좀 약간 약속이 돼야 되냐면은 이 두 번째는 누가 뭐다? A가 못 오죠. A가 앞에 줄 섰으니까. 그럼 갑자기 몇 명으로 바뀌었어? 4명으로 바뀌었네. 근데 이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다 똑같은 패턴이라고 하는 거지. C 줄 섰어. 그럼 그 다음 누구 올 거야? B, D 남은 3사람 중에 한 사람 오겠죠. 됐나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이 뭐 지금 수녀가 조합도 앞에 경우의 수에 배웠던 그 합법칙과 고의 법칙을 좀 약간 연관지어서 푸는 건데, 내가 이 5명을 줄 세울 건데 약간 말로 좀 해석을 해주면은 A도 줄 세우고 C도 줄 세우고 약간 연달아 줄 세우는 거 맞죠? 이 5, 4, 3, 1을 뭐 할 거냐? 곱할 겁니다. 맞죠? 이게 5명 줄 세운 거예요. 다시 볼게요. 잘 봐. 쌤이 4명을 세팅했어. 4명을 줄 세우고 싶대. 그럼 이제 쉽다고. 여기 누구 올 거야? 4명 중에 한 명 오겠죠. 3명 중에 한 명 올 거고, 2명 중에 한 명 올 거고, 마지막 한 명 오겠죠. 쌤이랑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석을 이렇게 한 겁니다. 4명을 줄 세울 때 해석을 해보니까 4부터 1까지 곱하기, 5명 줄 세워 보니까 5부터 1까지. 그럼 쌤이랑 이제 만약에 7명을 줄 세우고 싶어. 그럼 답은 뭐겠어요? 7부터 하나씩 줄면서 얼마까지 곱하겠어? 1까지 곱하겠죠? 이거를 이제 기호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 7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한 거죠. 맨 첫 번째 제일 큰 숫자 7 느낌표. 얘를 이제 팩토리얼로 읽을 겁니다. 영어는 팩토리얼이고요. 한글은 여기 두 번째 계승이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한글은 잘 많이 안 쓰고 팩토리얼을 많이 써요. 그래서 쌤도 팩토리얼은 좀 길어가지고 얘까지만 말할 거야. 뭐? 7팩. 그래서 지금 쌤이랑 잘 봐. 하나 기억해줘야 되는 거, 좀 강조해줘야 되는 건 지금 7팩을 얘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 얘로 공부할 겁니다. 같은 말이지만 7팩이면 얘가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야. 얘가 떠올라야 돼. 알겠죠? 그럼 잘 봐. 이거 뭐였지 우리? 4명 줄 세우는 거였지. 그럼 이제 사람 4명을 줄 세워달래. 내가 문제에서 만약에 사람 4명 줄 세우기네. 그럼 우리 사람 4명 줄 세우기야. 그럼 바로 4팩을 써달라고. 5명 줄 세우기네. 몇 팩? 5팩. 됐어요? 그래서 제일 기본으로 쌤이랑 순열보다 정리 먼저 해줘야 되는 건 N명 줄 세우기. 몇 명인지 몰라. 문제는 계속 바뀌거든요. 몇 명 줄 세우기, N명 줄 세우기, N팩으로 가자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정리가 되면 이제 N팩을 풀 줄 알면 돼요. 어떻게? N부터 하나씩 줄면서 얼마까지 곱할 거야? 1까지 곱할 거야. 됐나요? 근데 지금 이 N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문제에. 그래서 좀 암기를 할 겁니다. 됐나요? 요거는 뭐 쉬울 것 같습니다. 2 곱하기 1이니까요. 2겠죠. 3팩,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하면 쉽긴 쉬워. 왜? 3팩의 의미가 뭐야? 2팩에서 뭐 곱하면 돼? 3. 요건 쉬운데 이게 조금 중간에 뭐 쌤이 4팩, 5팩, 6팩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씩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암산하는 것보다 외우는 게 더 좋아요. 4팩 얼마야? 24. 5팩. 좋습니다. 6팩. 쌤은 여기까지만 좀 외우라고 하는데 솔직히 6팩도 아니어도 되긴 해요.
나중에 많이 풀면 외워지긴 하지만 이렇게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쌤이 문제를 계산을 잘 안 해줘요. 그냥 답이 끝이야. 그럼 너네 집 가서 이거 풀어야 돼. 근데 바로 풀 수 있죠? 24 곱하기 3이니까 72 이렇게. 쌤은 요 정도까지만 써줄 거니까 너네가 나머지는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팩토리얼을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게 n명 줄 세우기 n팩인데요. 그럼 오늘 배울 순열은 여기서 조금만 바뀌는 거예요. 조금만. 볼게요. 5명 세팅되어 있죠? 쌤은 소수 정에 딱 3명만 뽑아서 갈게. 에이스들만. 그럼 여기 누구 올 거야? 5명 중 1명 오겠죠? 여기는 4명 중 1명 올 거고, 여기는 마지막 3명 중에 1명이 오겠죠?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잘 해석해 볼게요. 이 543 우리 어떻게 나온 거였어? 5명 중에서 몇 명? 3명을 뽑은 거죠. 그냥 뽑아서 뭐까지 한 거, 줄 세우기까지 한 거죠. 나열이라고 하거든요. 얘가 오늘 배울 순열입니다. 그래서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줄 세야 한다를 이제 우리 기호로 뭐라고 쓸 거냐면요, OP3이라고 쓸 거예요. 그냥 OP3으로 읽는 겨. 알겠죠?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일단 이 기호랑 친해져야 되니까 이 OP3은 얘들아, 이 순열과 조합은 여기서 알파벳이 C로만 바뀌거든요. 그냥 P랑 C가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중요하지 않고요. 아직 P만 배우는 거니까 뭘 조심해야 되냐, 요따구로 쓰면 안 됩니다. 가운데를 키우던지 양쪽 사이를 줄이던지 해야 돼. 근데 P를 좀 많이 키우면 좀 숫자가 이상해져요. 지 혼자 너무 트죠.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5P3X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나중에 방정식도 풀 건데, 그럴 바에 쌤은 그냥 숫자를 조금 줄이자, 이런 느낌으로. 알겠죠? 그래서 5P3이라는 표현은 얘랑 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잘 봐요. 요렇게 똑같대. 그럼 5P3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처럼 하는 거야.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 근데 쌤이 하나 짚고 넘어가주고 싶은 표현은 얘부터 시작해서 얘는 개수입니다. 5부터 시작해서 개수야. 그 무슨 표현이냐? 4P2 볼게요. 얼마라고? 얘 4 곱하기 3이라는 거야. 왜? 4부터 시작해서 2개니까. 됐나요? 근데 이 당연히 푸는 방법도 이렇게 외워주면 좋지만, 쌤이 아까 이 n팩을 쌤이 얘부터 가르치지 않았죠? n명 줄 세우기를 먼저 알려줬죠? 그럼 이 수열도 마찬가지야. 이 5P3을 얘를 먼저 공부하는 게 아니야. 얘 몰라도 돼. 아니어도 돼. 왜? 이렇게만 기억해주면 돼요. 이 5P3이라는 기호를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로 기억을 하면요, 얘를 못 풀 수가 없어요. 맞나요? (7 곱하기 6이라고) 왜? 이게 무슨 표현이니까 7명 중에 2명을 줄 세울 거잖아, 뽑아서. 그럼 2명 줄 세우는 거야. 자리 몇 개? 2자리. 사람 7명. 그럼 여기 누구 올 건데? 7명 중에 1명. 1명 줄 섰네? 그럼 여기는 남은 6명 중에 1명.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야만 더 기억이 잘 되기 때문에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순열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니까 한번 정리도 해줄게요. 그래서 약간 좀 방정식과 다르게 X는 잘 안 나오고 N이랑 좀 R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그 정의, 이 문자는 NPR이라고 쓰고, 여기서 또 기억해줘야 되는 것은 정의 잘 봐봐. 정의.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엘입니다. 그러면 쌤이랑 지금까지 배운 거랑 좀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차이점이 있냐? 서로 다른 N개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 근데 이건 정의야. 그럼 이게 맞는 표현이거든. 근데 잘 봐. 내가 왜 얘로 알려줬냐? 서로 다른 N개라는 건 달라야 되잖아. 같은 사람 있나요? 사람계 다 다르죠.
그래서 순열 가지고 이 순열 문제에서는요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사람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긴 하기 때문에 너네가 서로 다른 n개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순열의 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기호를 보고 요렇게 먼저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서로 다른 n개,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 줄 세우기. 됐나요? 그래서 이 기호에 대해서 좀 성질을 좀 알려주자면은 요거 먼저 가볼까요? 요거 얼마일까? 3p3. 뭐시기냐? 이 기호를 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석해 줄래? 이렇게? 우리 정의 푼 것처럼 3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줄 세울 거야. 천천히. 그치. 그러면 좀 더 멋있게. 6 전에. 6 전에. 3팽. 그래서 이 뒤에 숫자 앞에 숫자 똑같으면요 NP에는요 n팩이랑 똑같아요. 왜냐면 이게 뽑은 건 약간 소수 정예로 뽑는 건데 이건 뭐하는 거야? 다 뽑는 거잖아. 그냥 이 뒤에 인원 다 줄 세우는 거야.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여기부터 조금 이제 약간 수학자들끼리 애매하면 정의 내리는 거 아시죠? 다 정입니다.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7P형 7명 중에 1명도 안 뽑아서 줄 세우는 거야. 인 것 같지만 1이래. 0인 것 같지만 1이래요. 약간 안 뽑는 것도 그냥 한 가지로 친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좀 애매하지만 한 가지. 요것도 말이 안 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증명을 못 해줘요. 그냥 지네끼리 정의 내린 거기 때문에 0팩. 요거는 일단 1인데 말이 안 돼. 왜? 우리 아까 이 n팩 기억나요? 0명 줄 세우기. 일단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새끼가 좀 비슷하게 한 가지인가? 라고 해석해도 되고, 이 팩토리얼로 문제를 풀면요 더 말이 안 됩니다. 왜? 우리 요거 n팩 뭐냐면요 요거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면서 어디까지 오는 거야? 1까지 오는 거지. 그럼 잘 봐. 하나씩 줄어봐. 얼마요? 1? 뭐다? 어떻게 1이 어떻게 와? 1이 왼쪽에 있는데. 모두 1등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1이래.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특이한 애들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 NPN까지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내용은 뭐 1번은 좀 중요하지는 않고요. 지금 뭘 좀 알려주고 싶냐면은 이것도 알고 가면 좋겠다. 뭐 있냐면은 요런 거 가능할까 얘들아? 7P-2 7명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 얘들아? N이야만 이걸 해석하면 돼. 7명 중에 -2명을 뽑아 줄 세운다? 말이 안 되죠. 요딴 거 안 됩니다. 5명 중에 7명 뽑아 줄 세우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음수 못 오고요. 20보다 크면 안 돼. 그래서 어떤 표현이냐면은 0부터 n 이하까지 여기. R은 0부터 n 이하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게 순열과 팩토리얼에 좀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아까 7P3 같은 경우를 뭐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줄 세우기도 좋지만 뭐 계산할 때는 쌤이랑 공방으로 풀면 돼요. 7부터 시작해서 몇 개? 3개. 근데 이거를 위에 있는 팩토리얼로 표현도 할 수 있어요. 팩토리얼로. 그래서 이건 좀 암기할 건데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 조합을 배우면 또 이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일단 알고는 있으세요? 쌤 다음 시간 또 강조해 줄게. 일단 뭐냐면요, 이 숫자들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7, 6, 5가 나오려면 이 식이 무조건 활용해야겠죠? 7팩 쓸게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7팩은 뭐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7, 6, 5 쭉쭉 가는 거 맞죠? 근데 남은 게 뭐야? 7, 6, 5네? 그럼 누가 지워줘야 돼? 4, 3, 1 지워줘야겠죠? 그럼 4, 3, 1 지워지려면 4, 3, 1은 얼만데? 4팩이잖아. 7P3이 이렇게 써지긴 써지거든요? 이 식이 어디서 나온 걸까? 이거에서 요거를 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해볼게요. 이 NPR은요 팩토리얼로 쓸 수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써달라고요? 요거
그대로 위로 올려주세요. 분모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n-r 써주고 팩토리얼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개념은 이게 끝인데 쌤이 모든 수업 다 이제 어떻게 좀 알려주냐면은 뒤에 분명 대표 문제 또 있어요. 근데 대표 문제 가기 전에 정리 한번 해줄 거야. 알겠죠? 그래서 대표 문제는 좀 빠르게 풀 거고 이거 처음 들을 때 잘 한번 기억해서 잘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일단 제일 만만한 사람으로 줄 세울 겁니다. 혹시 6명 줄 세우기 6팩 바로 나와달라는 거야. 쌤 말은 이 6명을 줄 세워달래. 몇 팩이라고? 6팩. 알겠죠? 그래서 6팩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외우면 더 좋고 5개만 할 겁니다. 알겠죠? 근데 다 뒤에 나오는 유형이에요. 2개는 묶어서 약간 갈 거니까 가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약간 이웃하도록 이웃하지 않도록 어떤 내용이냐면은 쌤이 사람을 줄 세울 거잖아. 그럼 약간 친한 친구들끼리 있겠죠? 걔네들을 이웃해서 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의 문제냐면요, A, B를 이웃해서 줄 세우고 싶대. 그럼 니들은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친한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줄 서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묶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이웃하고 싶은 애들끼리 묶으세요. 그럼 내 말은 묶어, 나머지 그대로 써. 그럼 너네가 좀 해석을 해보기를, 이 묶은 사람은 몇 명으로 치는 거겠어요? 한 명으로 치는 거예요. 1명, 2명, 3명, 4명, 5명이네. 5명 줄 세우기 5팩. 근데 이게 A, B를 묶긴 묶었지만 줄 세우는 거다 보니까 뭐 지네들끼리도 경쟁하지 않을까? 왜 꼭 A가 앞에 서야 돼? B가 앞에 서면 안 돼?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웃한 인원 몇 명? 2명 줄 세우기 들어가 줘야 돼. 2팩. 이랑 같은 표현이죠. 쌤은 그래서 이렇게만 답을 써줄 겁니다. 오답 수업 시간에. 뭐 종종 어려운 계산하겠지만 이 끝이에요. 답은 내가 해줄 게 없어. 이거 얼마인데? 120, 240 이렇게 됐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이렇게 한번 이웃해도 돼? B, C, D 이웃? 그럼 셋이 묶을 거지. 하나, 둘, 셋, 넷, 총 몇 명? 4명. 4명 줄 세우기 4팩. 이웃한 인원 뭐 해달라고? 줄 세워달라고. 몇 팩? 3팩. 요거 얼마? 24. 6.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이 n팩은 보면 알겠죠, 얘들아?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밖에 안 늘어나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게 3명, 4명, 5명, 6명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워달라는 거야. 자주 나오니까. 됐나요? 두 번째. 그럼 혹시 이웃하지 않는 거는 둘이 붙겠어? 안 붙어야겠어. 싸운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싸운 애들을 우리가 약간 사이사이에 넣는 개념이거든요. 줄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칸막이를 세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쌤이 이렇게 문제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풀자라고 조금 정리를 해준 거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서 공부해주면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거야. 둘이 싸웠어. 그럼 둘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죠. 그 무슨 말이야? 사이사이에 들 거야. 사이사이. 그럼 어떤 표현이냐면 잘 봐요. 아니 이들을 사이사이에 들려면 누가 칸막이가 돼야겠어요? 얘네들이 칸막이가 되는 거야? 아니 나머지 애들이 칸막이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을 박아놓고 사이사이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갑자기 얘네들의 문제인데 나머지 애들을 줄 세운다고 하는 거죠. 이게 좀 포인트입니다. 이웃하지 않은 문제는요, 요 새끼들을 맨 마지막에 집어넣는 거고 나머지를 먼저 줄 세우는 거예요. 정리해볼까요? 4명 줄 세우기 4팩. 그럼 혹시 여기서 사이사이 여기 어때? 되지. 근데 양쪽 끝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 5군데에 2명을 집어넣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잘 봐요. 여기 A 넣고 여기 B 넣어봐. 둘이 이웃했냐? A, C, D, B, E, F가 하나 줄 서는 건데 이웃 안 했잖아. 양쪽 사이드도 집어넣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 좀 알려주고 싶은 거는 양쪽 사이드까지 세다 보니까 아까 인원 4명보다 사이사이가 몇 개 많다? 1개 더 많다. 그래서 이겁니다. 잘 봐요. 5자리 중에서 2개 뽑을 거잖아. 왜? 3의 둘이니까. 그러면 2자리 뽑고 여기다 뭐 할 거야? A, B 줄 세울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요? 서로 다른 5자리 중에서 2개를 뽑아 줄 세우기. 5P2라고. 24. 5부터 시작해서 2개. 5, 4, 20.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웃하지 않도록 문제니까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남녀 교대로 문제인데 이렇게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우리? 시간 좀 여유로우니까. 7명을 줄 세울 건데 문제 이게 끝이야. 남녀 교대로 약간 번갈아 줄 세우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쌤 보통 이렇게 문제 많이 풀어요. 7명을 줄 세우려면 당연히 몇 칸이 필요해요. 7칸 필요하죠. 쓰는 거야. 은근 애들 이게 문제 보고 그냥 푸는 거랑 쓰는 거 좀 차이점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써서 풀면 안 풀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게요. 이게 남녀 교대로면 말 그대로 남녀 아니면 연함이죠. 근데 사람이 누가 더 많죠? 남자가 더 많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뭐밖에 안 된다는 거야? 남녀부터밖에 안 돼요. 연함 먼저 하면요 마지막에 뭐일 수밖에 없어요. 남이야. 그럼 남녀 교대로가 아니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 약간 어떤 표현이냐면요, 우리가 원래 7명 줄 세우는 건 몇 팩이야? 7팩. 자기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맨 앞자리 경쟁하고 두 번째 자리 경쟁하고 그냥 경쟁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냥 누가 제일 맨 앞에 오냐? 제일 좋은 자리니까. 7명 중에 1명, 6명 중에 1명 이런 내용인데 지금 얘는 남자애들은 지금 어때요? 무조건 여기밖에 못 온다. 남자 자리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남자 4명이 내 자리에 줄 설 거야. 몇 팩이야? 응,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여자 3명은 여기밖에 안 되겠죠. 3팩 끝이야. 그런데 혹시 만약에 남자가 3명이면 어떨까요? 사람은 이제 6명이어서 한 자리 빼야 돼요. 일단 6자리밖에 없어. 3팩 곱하기 3팩 똑같아요. 맞죠? 남녀이면 무조건 남자는 홀수 번째, 여자는 짝수 번째. 똑같아. 근데 답이 여기서 끝난다고 하지 않죠. 곱하기 2까지. 이 곱하기는 어디서 굴러온 놈이냐? 인원수가 똑같다 보니까 남녀 교대로 말 그대로 남자랑 여자랑 번갈아 줄 서면 되기 때문에 갑자기 뭐가 추가돼 버려요? 연함도 추가해 버려요. 그래서 요것도 똑같은 경우의 수에 여자 홀수 번째, 남자 짝수 번째, 3팩. 그래서 같은 걸 2번 더 할 거니까 곱하기 2까지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에 요게 되나? 일단 해볼까? 얘로 가면 되겠다. 인원수를 바꿀게요. 뭐뭐 사이의 문제도 있고 양 끝의 문제, 약간 이런 문제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약간 남자 사이에 여자가 1명 오는 경우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이 5명을 줄 세우는 거긴 하지만 뭐뭐 사이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 남자 여자 나올 수도 있고 약간 가족 모임, 뭐 부모님 사이에 누가 올 때 이런 문제 유형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어떻게 문제 푸는 거냐면요, 선생님이 다 요령을 알려주죠. 이 뭐뭐 사이의 문제는요 1번이랑 비슷해요. 근데 1번이랑 좀 구분짓기 위해 쓰면 박스를 쳐서 문제를 풀 겁니다. 무슨 표현이냐? 남자 사이에 여자 1명 온 다음에 남자 사이에 여자 1명 박스 쳐버려 그냥.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 누구밖에 못 들어왔죠? 3명. 근데 총 몇 명 줄 세워야 돼? 5명. 그러니까 3명은 줄 섰어. 나머지 여자 어디 줄 설 거야? 빼줘야 돼, 자리. 이래야 총 몇 명 줄 서는 거니까? 5명 줄 서는 거니까. 그러니까 5명 줄 서는 건데 3명만 박스를 친 거예요, 쌤은. 이해하죠? 그럼 볼게요.
여기에 누구 올 건데? 남자 올 거잖아. 그럼 남자 2명을 여기 자리에 줄 세울 거야. 남자 2명 두 자리에 줄 세우기 2패. 두 번째, 여기 이제 누구 올까? 여자 3명 있는데 3명 중에 1명 오겠죠? 세 자리.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박스를 먼저 풉니다. 박스 먼저 풀어주시고, 이게 박스 경우의 수를 구하면요 그냥 이거랑 똑같아요. 이게 그냥 한 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1번 문제랑 비슷하다고 했잖아. 그냥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 여자 1명 말고 여자 2명. 그럼 총 몇 명을 줄 서야 되는 거예요? 3명. 1명, 여자 남 2명. 총 3명 줄 세우기 3패까지. 그래서 뭐뭐 사이의 문제는 박스 형태의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요. 이 양 끝의 문제는 방금 우리 했어요. 남자 양 끝에 오고 싶다며. 그럼 남자 먼저 줄 세우고 가운데 줄 세우는 거예요. 알겠죠? 마지막! 나 하나 하고 쉬었다 하자. 알겠죠? 개념 치고 대표 문제는 좀 쉬었다가 풀어볼게요. 어차피 이게 대표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했나 안 했나 또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약간 적어도 문제인데 우리 반의 진도가 좀 빠른가? 혹시 여집합 배웠나요? 여집합? 아직 안 배웠어요? 아쉽네요. 얘는 여사건입니다. 근데 똑같아요. 사건, 집합. 그냥 이 집합 그 단원, 경우의 수 단원 이 차이점밖에 없는데 여사건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약간 무슨 문제냐면요 이겁니다. 적어도 문제가 나오면 거의 여사건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가 오는 경우. 그 볼게요. 우리 5명 줄 세울 거니까 5자리 이렇게 세팅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요 말뜻 해석돼요?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가 온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 한쪽 끝에. 적어도 한쪽 끝에. 약간 적어도 말이 들어가니까 남자 여기 오면 여기 누구 와도 될 것 같아. 남자도 와도 되고 여자도 와도 돼요. 일단 여자부터 갈게요. 그럼 말하면 한쪽 끝에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도 되지만 당연히 뭐도 되겠어요? 여자, 남자도 되죠? 근데 이 적어도라는 표현을 쓰면 얘까지 추가해주고 싶어. 약간 이상이랑 비슷해. 한쪽 끝만 되는 게 아니고 양쪽 끝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도 되겠어요? 남남도 되겠죠. 근데 얘들아 그 여사건이 어떤 거냐면요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몇 가지입니까? 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 오답도 해봤어요. 내가 궁금한 거 말고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내가 필요 없는 거. 그럼 잘 봐.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밖에 없는데 이게 딱 사이드 보니까 남녀, 여남, 남남 나머지 뭐겠어. 여자죠 여자죠. 그래서 약간 요거의 반대야.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니까 반대는 여자가 양쪽 끝에 있는다. 이 표현이기 때문에 요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몇 가지입니까? 여자 3명. 자리 몇 개? 2개. 그럼 여자 3명 중에 2명 뽑아 줄 세워주시고 조심해야 되는 건 여자는 2명밖에 줄 안 섰어야지. 남은 3자리. 남자 2, 여자 1. 총 몇 명? 3명 줄 세우기 3패까지. 너무 좋죠?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 우리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 없는 거. 그럼 난 이 3개가 궁금하잖아. 그럼 이 필요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버려야죠. 빼야죠. 어디서? 전체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그럼 뭐 3개 구하나 2개 구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전체는 개 쉽지. 5명 줄 세우기인데 5패. 120에서 우리가 궁금하지 않는 걸 뺀 게 3개 더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6건은 이렇게 적어도 무슨 표현이 나오면 6건으로 문제를 푼다. 알겠죠? 그래서 요 뒤에 문제가 또 뒤에 나오니까 이따 풀면서 또 정리해 줄게요. 알겠죠? 지금 5번 그 1091번 보면은 이제 경우의 수에서 좀 유명한 유형인데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봐야 되는 건 다 써도 되고요. 일부 좀만 써도 돼요. 그냥 다 쓰는 거 너무 쉽잖아. 다 쓰면 금액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안 써도 되고 조금 써도 되고 전부 써도 되고 어떻게든 간에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를 따로따로 구해달라고 써있어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아니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랑 금액이랑 개수가 다른가? 달라요 일단. 왜 구분이 되냐면요.
지금 뭐 때문에? 100원, 50원, 10원 동전의 개수를 잘 보니까 50원이 3개잖아. 이게 2개 모여봐. 뭐로 바뀌어요? 100원으로 바뀌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0원 우리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 100원 1개, 10원 1개. 또는 50원 2개, 10원 1개. 방법은 2개죠. 근데 금액은 어때? 110원이라는 금액 어떻게 만들어? 끝. 110원 끝. 금액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방법이 더 많습니다. 경우의 수가. 그럼 누가 더 쉬워 보여? 금액이 더 쉬워 보이죠? 그건 아니에요. 방법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개수가 더 많은 게 쉽습니다. 일단 방법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얘랑 똑같아요.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야.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일단 잘 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이 동전들로 어떤 금액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럼 잘 봐요. 너네 50원 만들 수 있냐? 이걸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뭐 200원 만들 수 있어? 이 금액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뭘 했으면 좀 알려주고 싶냐면요. 50원이라는 금액은 얘만 한 개 썼지. 얘 뭐 한 거야? 안 썼죠. 200원은 뭐 얘 한 개, 얘 2개밖에 안 되겠죠. 얘 어때? 안 썼어.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 이 금액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 동전들을 꼭 다 쓸 필요는 없어. 아까 쌤이 일부라고 표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면요. 100원이 한 개 있지만 나 어떤 금액을 만들 때 100원을 한 개 써도 돼. 한 개 쓴다 한 가지. 근데 뭐 해도 돼? 안 써도 돼. 0개 쓴다 한 가지. 그래서 2가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수 개수랑 똑같은 의미가 이 개수에다가 1 플러스 되는 거야. 왜? 이놈은 뭐니까 안 써도 되는 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때요? 4개로 보자는 거지. 1개, 2개, 3개 가지고 있지만 안 쓰는 0개도 있으니까. 그럼 얘는 다 곱하면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돼요. 우리가 왜 1개씩 늘렸죠? 0개 쓰는 거. 그럼 다 0개 써봐. 0원이네? 여기에 0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그래서 방법의 수는 뭐랑 똑같다?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다. 두 번째, 금액 같은 경우는 쌤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일단 경우의 수가 작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경우의 수가 더 커진, 겹친 게 있는 방법의 수가 더 개수가 구하기가 쉽죠. 금액은 쌤은 이렇게 문제를 풀고 싶어요. 얘처럼 쉽게.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겹치는 게 있으니까. 100원과 50원 지금 겹치잖아요? 100원을 만들 때. 그럼 쌤은 안 겹치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요. 환전할 건데. 겹치는 금액이 누구라고요? 100원이랑 50원이라고 했죠? 환전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더 작은 동전으로 하는 거예요. 작은 동전으로. 그럼 100원이 작아, 50원이 작아? 50원이 작잖아. 그럼 100원을 환전하는 거예요. 50원으로. 그럼 지금 10원은 고정이고요. 50원은 몇 개로 늘겠어요? 5개로 는다고 하는 거죠. 끝이야 이제. 환전만 하면 끝이야. 이제 왜? 이거 금액이나 방법이나 겹친 게 없어. 이걸로 지금 우리가 10원짜리 여러 개 활용해서 50원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 이게 곧 방법. 그게 곧 금액. 그래서 겹치는 게 없을 때는 방법이나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이걸로 방법처럼 문제를 풀겠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1 더해. 1 더해. 그다음 뭐 빼달라고? 빵원. 그렇지. 둘이 빼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쌤이 훑어줘 볼게요. 잘 봐. 요거 어떻게 풀자고 얘들아? 방법이래. 그럼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럼 뭐로 풀자고요? 약수의 개수로 문제 풀어달라고. 개수 몇 개야? 2개, 3개, 4개죠. 그럼 하나씩 늘리는 거야. 몇 개로? 3개, 4개, 5개로 바뀌고 곱하기 하는 거야. 뭐 조심해달라고요? 빵원. 알겠죠? 근데 우리 이거 6번 다 맞았어요? 여기? 도로망 이거? 그래. 맨 마지막 거는 질문하긴 했었는데 일단 뭐. 3번도 잘 봐. 이게
두 가지를 외우면 되긴 하는데 이게 어렵긴 해. 그래서 좀 기억이 안 나면 제발 이거 개념 강의 한번 보고 기억나서 풀어주시고요. 요건 혹시 환전을 뭘 해야 될까요? 겹치는 금액이 뭐 있을까? 10,000원, 5,000원 겹치죠? 그럼 10,000원짜리 환전하는 거야. 그냥 5,000원으로 환전을 하는 거예요. 5,000원 몇 장으로 바뀌어? 그렇지. 1,000원짜리는 3장. 10,000원짜리 2장이니까 5,000원 4장 바뀔 거 아니야. 이거를 푸는 거야. 방법의 수. 7, 4, 28에 1 빼면? 알겠죠? 그래서 문제는 어렵지만 푸는 법을 기억하면 쉽다. 7번 보겠습니다. 7번도 좀 중요한 내용인데 얘도 쌤이 두 가지 알려줘 볼게요. 얘까지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로 치는 건데 약간 어떤 문제냐면은 이런 그림판, 어떤 도형의 색칠하기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지금 이 영역에 색깔을 칠하는 건데 잘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색깔이 나올 때도 있고 그냥 몇 가지 색이라고 줄 때가 있는데 쌤은 뭐 이런 빨주노 초파 그냥 무시하고요. 그냥 소문자로 색칠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푼다는 거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약간 이 색칠하기 문제는 제일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이 잘 나와요. 같은 색을 중복해도 돼. 근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색칠해야 돼요. 인접한다, 붙어있다. 그래서 약간 쌤은 이제 룰인데요. 인접한 게 이제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제일 많이 인접한 영역부터 색칠을 합니다. 제일 많이 붙어있는데 A 어때? 4개나 붙어있지. 그럼 얘가 이제 1등인 거죠. B는 어때요? 2개. C는? 그래서 A가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쌤은 A 먼저 색칠하고요. 두 번째 제일 인접한 영역을 색칠한 다음에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돌려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 알겠죠? 그래서 A 먼저 색칠할 건데 A는 뭐라고 했어요? 5가지 색깔 중에 하나 색칠하는 거예요. 됐어? 두 번째 그럼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는 이제 B잖아요. 그럼 B는 누구 색깔만 피하면 됩니까? A만 피하면 돼. 4개 중에 하나 색칠하는 거야. 그럼 C는 어때? A, B 색깔 버리고 남은 3개 중에 하나 색칠하는 거예요. 미안 이거 543.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D는 이제 어떻습니까? A랑 C만 버리면 되네요? 그럼 갑자기 D 입장에선 나는 A랑 C만 색칠 안 하면 되는데 B여도 D여도 E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봐봐 이렇게 색칠해도 된다고. 왜? 같은 색을 중복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무시해도 되고 이제 E 같은 경우는 A랑 B 색깔 피해야 되니까 남은 또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고요. 얘네 좀 쉬운 문제인데 쌤이 좀 뭘 하나 알려주고 싶냐? 또 다음 시간에 질문해도 됩니다. 지금 배운 김에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99번 같은 문제 유형이 그나마 좀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얹어주자면은 요 그림만 되는 건 아니고요. 쌤이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이런 그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알려주는 겁니다. 요런 모양이 또 되고요. 똑같냐 모양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 문제 그림이랑 똑같은 원 모양은 요런 모양이겠죠. 약간 뭐냐 영역이 4개거든? 근데 이 영역 4개를 잘 보면 알겠지만 다 어때? 인접한 게 2개야. 각각 다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애들끼리 인접하지 않다고 표현을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A랑 C는 인접해 있지 않아요. B랑 D는 인접해 있지 않고. 그래서 이게 좀 제일 기본적인 문제고 아까랑 문제 똑같아요. 여기까지 읽어볼까 얘들아? 같은 색을 중복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에 칠한대. 아까랑 똑같죠 유형이. 그래서 이가 좀 이제 더 그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건 너무 쉬운 거고. 근데 이게 좀 뭐가 왜 어렵냐면요. 아까 쌤이랑 똑같이 문제를 풀 겁니다. 색깔 A, B, C 세팅해 주시고요. 다 문제 같은 유형이니까 일단 얘로 한번 볼게. 얘가 문제 유형이니까. 여기 뭐 색칠할게요? 3개 중에 4개 중에 색칠하겠죠? 4개. 그럼 B는 A 색깔 빼고 3개 중에 색칠하겠죠? C는 B 빼고 3개 중에 색칠하겠죠? D는 A랑 C랑 색깔 무시해야 되니까 버려야 되니까 남은 2개 중에 색칠하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는 똑같아요. 우리가 이 영역에 A도 색칠하고 B도 색칠하고 약간 연달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곱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쌤이 이렇게 답이 나오면 풀어줬겠냐? 뭐가 오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유형이야. 경우의 수 색칠하기 문제가. 이 색칠하기 좀 어렵게 되면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좀 방지하는 방법, 조금 우리가 어떻게 또 더 쉽게 이걸 어떻게 안 틀리고 덜 푸냐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이거 다 넣어봐야 돼. 직접 예시를 듣는 거야. 아까처럼. 우리 왜 4가지였죠? A, B, C 4개 중에 하나 색칠해. 이렇게 하나씩 하면요, 은근 보인다. 보이길 바래요. B는 뭐 색칠할 거야? B, C, D 중에 1개. 그럼 C는 왜 3가지였죠? 그렇지. A는 살려야지. 이제 A, C, D 중에 1개. D는 왜 2가지였죠? A랑 C를 버려야 되는데 색깔이 똑같네. 그럼 갑자기 D는 뭐가 돼? A만 빼면 되니까 3개 중에 하나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D가 3으로 바뀌냐? 그건 아니에요. 왜? 이 C 3가지가 뭐였죠? 아까? 다시 C 3가지가 뭐였죠? A, B, C, D 중에 누구 색깔? 이거 버리고 3개 중에 하나잖아. 근데 이 3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A일 때랑 C랑 D일 때랑 다르다는 거지. 왜? A고 A여봐. 뭐 개꿀이네. A 색깔 피하면 되니까 남은 3개 중에 하나. 근데 C나 D여봐요. 그럼 A는 A, C는 C. 그럼 뭐야? 나는 2개 색깔 버려야 되니까 남은 2개 중에 하나 색칠해야겠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 아까 말했죠? 마주보고 있는 애들이 인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색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한번 풀어보고 또 모르면 질문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선생님 영역별로 색깔을 좀 정해주면은 A는 무슨 색깔이더라? 아무거나 하나. B도 A 색깔 빼고 아무거나 하나. C도 B 색깔 빼고 아무거나 하려고 봤더니 요 새끼가 조금 얘 때문에 영향을 받네요. 그래서 C를 나눠줘야 됩니다. A랑 C랑 같은 색깔일 때, A랑 C랑 다른 색깔 2가지일 때. 그래서 A랑 C랑 같은 색깔이게 되면은 A랑 C가 색깔 하나 되니까 D는 하나만 빼고 다 되는 거고요. A랑 색깔이 다르게 되면 C랑 A 색깔도 피해야 되고 C 색깔도 피해야 되니까 얘는 남은 2개 중에 하나를 색칠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12 곱하기 3, 12 곱하기 4. 왜냐면 이렇게 하나 곱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나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요 12 곱하기 7입니다. 좀 커졌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잘 나오는 거니까 잘 습득해주세요. 알겠죠? 이제 의외로 쉽습니다. 이 경우의 수가 너네가 순회를 좀 잘 해놓으면 경우의 수가 더 어려워. 다 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꿀입니다. 이거 1초 컷. 천천히. S, M, I, L, E는 서로 다른 문자 맞습니까? 알파벳? 맞죠? 그럼 서로 다른 문자 5개 중에서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대. 오피스하면 끝이야. 어떻게 해가지고요? 5부터 시작해서 3개 5, 4, 3 얼마야? 5, 4, 3 60. 이웃하는 거 가보겠습니다. 문제 모릅니까 얘들아? 1학년 셋, 2학년 넷, 1학년끼리 이웃하고 싶대. 1학년 묶어줘. 몇 명? 1명. 그렇지. 총 5명으로 푸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5명 줄 세울게요. 몇 팩? 5팩. 1학년 이웃한 3명 뭐 해줘야 돼요? 줄 세우기 3팩. 그렇지. 얼마라고? 그래서 720으로. 이웃하지 않는 거 어떻게 풀자고 했냐면요, 문제에서 원하는 사람 말고 반대를 칸막이 씌우자고 했습니다.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고 싶대요. 여자들 칸막이 좀 세울게요. 몇 명 줄 세울까요? 여자 3명 줄 세우기 3팩. 칸막이는 요 사이사이. 자리 몇 개? 4자리 중에 2자리 뽑아 줄 세우기. 4부터 시작해서 2개. 4, 3, 12, 6까지 하겠죠. 그 다음에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우려고 한다. 양 끝에 50대요. 그럼 우리 총 7명 줄 세우는 거 맞죠?
근데 어디만 조심하면 돼? 양 끝만. 그럼 양 끝에 여학생 50대. 여학생 몇 명? 4명 중에 여기 온 사람 몇 명? 2명밖에 없어요. 4명 중에 2명 뽑아 줄 세워줘. 그럼 조건 끝. 여기 왜 일자로 붙여놨냐? 조건이 없어. 그냥 여학생 2명 빼고 나머지 5명은 그냥 줄 세우면 돼요. 이런 거 이제 계산해달라고 하는 거야. 계산이 귀찮아서 아닙니다. 너네 연습하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문제집 읽어보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 뭐로 푸자고요? 여사건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좀 많이 나온다고 알려준 적 없죠? 그 알파벳이 좀 많이 나오는데 자음과 모음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알파벳에 모음이 몇 개 있죠?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 이 5개 말고 나머지는 다 자음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 보면요 I랑 E는 있죠. 나머지 S, L, N, T는 다 자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세미나가 어떻게 문제 풀기로 했냐? 일단 해석을 먼저 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아직 선행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적어도 이 문제가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적어도가 더 어렵고 여사건이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구해보고 여사건이 쉬우면 여사건을 문제 푸는 거예요. 알겠죠? 가볼게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50대는 뭐 너무 기본 문제니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모모 이거 구할 바에 뭐 구할까? 자음 자음 구하는 게 낫겠죠. 가보겠습니다. 자음 몇 개? 4개 중에 2개 뽑아. 나머지 4명 줄 세워줘. 요게 여사건. 요거를 뭐에서 빼달라고요? 전체 6팩. 알겠죠? 그래서 조금 팁은 720, 24, 12 곱해서 풀어도 되거든요. 좀 팁은 여기에 얘 숨어있어. 6팩의 의미가 뭐야? 6부터 1까지 곱하는 거잖아. 그럼 누구 들어있겠어? 4팩 들어있잖아. 그럼 4팩 묶어버리면 6, 5, 30, 4, 3, 12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어차피 거기서 거기니까 좀 나중에 큰 숫자 나오면 좀 활용 좀 해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런 거는 또 왜 나오냐? 아까 말했죠? 순열 서로 다른 N개이기 때문에 숫자도 서로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문제를 보면은 우리 3의 배수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 최근에 한 거 같죠? 했나? 다 더해서 3배수 나오면 3배수 되는 거죠? 그래서 세 자리를 만들 건데 3의 배수를 만들고 싶은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쌤은 이 0, 1, 2, 3, 4에서 제일 작은 숫자 애들을 먼저 써놓고 뒷자리를 만드는 편이고요. 이 3의 배수 문제는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 조합을 좀 외워도 되고요. 많이 풀어보면, 많이 오답해보면 좀 빨리 구할 수 있을 겁니다. 0, 1 썼으니까 그 다음 이제 2, 3, 4 중에 아무거나 쓰는 거야. 근데 얘 3 되죠, 더하면. 그럼 끝. 그럼 이거예요. 0, 1, 2 다음에 3배수 되는 조합은 뭐겠어? 더해서 3배수 되니까 0, 1, 5겠죠? 3 차이 나야 되니까. 근데 있어 없어? 그럼 없으면 끝이라는 거야. 이제 0, 1은 안 해도 돼요. 그럼 이제 0, 2로 가는 거야. 더 큰 걸로 이제 하나 키우는 거지. 0, 2야. 남은 숫자 3, 4밖에 못 써. 그 다음 7일 거 아니에요. 그럼 안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0, 2, 4는 끝났으니까 남은 건 이제 0은 이제 안 돼요. 그러면 1, 2 라인 먼저 가는 거지. 그럼 1, 2 썼어. 그럼 뭐 남았어? 그 다음에 3. 1, 2, 6이죠? 6 없어. 그럼 이제 또 1, 1, 3, 4는 안 되고 8이니까. 그럼 이제 1은 끝났어요. 완전 2, 3, 4.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더해서 3되는 조합은 찾았지만 이제 이걸로 뭘 만들어줘야 돼요? 자연수를 만드는 거야. 2, 3, 4 숫자 3개로 자연수를 만드는 건데 요거 어때? 2, 3, 4 234 되잖아요. 이런 거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다 세는 건가? 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다 세는 게 아니고 뭐로 풀까? 줄 세우는 걸로. 서로 다른 숫자 맞죠? 숫자는 서로 다르죠? 이 숫자 3개를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 거니까 세 개를 그냥 줄 세우는 거 맞습니까? 3팩이랑 똑같다고 하는 거야. 얘도 보겠어요. 얘네들은 조금 달라요. 뭐 때문에? 0 때문에. 그래서 은근 0이 너를 많이 괴롭힙니다. 0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왜 안 되냐? 3팩으로 때려버리면 당연히 120은 나오지만 여딴 거 나와. 012, 021. 요놈 두 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100의 자리에 0이 들어오면은 세 자리가 아니고 두 자리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잘 봐. 너는 이걸로 세 자리 자연수 만들고 싶대. 그럼 우리 처음에 어떻게 풀었냐? 3팩을 배우기 전에 어떻게 풀었어요? 여기 누구 올 수 있어? 1 아니면 2. 여기 누구 올 수 있어? 10의 자리? 2 올 수 있고 0도 올 수 있어요. 120, 102 같은 거. 그래서 두 가지. 그럼 나머지는? 이건 직접 세는 방법. 두 번째, 그냥 가지고 와. 전체. 누굴 빼? 안 되는 걸 빼는 거야. 안 되는 뭐야? 앞자리가 0일 때. 그러니까 한 가지 0일 때. 그 나머지 1, 2로 뒤를 줄 세우는 거니까 2 곱하기 1에서 두 가지. 이렇게 해서 답은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0일 때가 조금 너네 많이 괴롭힐 거니까 좀 조심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66, 44, 20. 보겠습니다. 라스트예요? 이거 마무리할 겁니다. 나머지 못 풀어요, 문제. 근데 이게 앞에 반 애들은 아예 감을 못 잡는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근데 솔직히 빠지는 유형, 그냥 없어져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긴 한데 아직 안 없어졌어요. 사전식 배열이라고 말 그대로 이제 사전인데 영어 버전이죠. 그러니까 A, B, C, D로 어떤 단어를 만들 건데 5글자 단어를 만들 건데 사전식으로 배열했을 때 이 문자가 몇 번째 오는지 궁금한 건데 혹시 이렇게 A, B, C, D로 조합해서 이렇게 문자를 만들 건데 첫 번째로 오는 문자는 뭐일 것 같아? A, B, C, D예요. 그냥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철자 먼저 그냥 박는 거야. 그럼 혹시 영어랑 서영이 말고 두 번째는 어떤 문자 올 거예요? 우리 넷이 많이 해볼까? A, B, C, E, D. 좋습니다. 그럼 도경이도 빼고 셋만. 세 번째로 오는 문자 뭘까요? 좀 어려워지긴 했어요. 이게 약간 뭐냐면은 순서대로 이제 뒤에 장에 오는, 그러니까 그 다음 철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건데 A, B, C, D 쓰고 이제 뒤에가 2가 더 뒤에 있으니까 앞으로 온 거죠. 그럼 이 뒤에가 바뀌었지. 그럼 더 이상 바뀔 건 없잖아. 그럼 이제 이 C를 건드는 거야. A, B는 고정해버리고 이제 C 자리에 원래 누가 왔어요? A, B, C, D 이어서 C를 썼잖아요. 그럼 이제 A, B, C 라인이 끝나면 그 다음 C 다음 알파벳인 D가 오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남은 문자 뭐 있어? C랑 E 남았지. 그럼 그거에서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푸는 겨. 다시 네 번째 그 셋이 불러줘. 뭐 있을까? 네 번째 철자 뭐일 것 같아? 이거 알 때까지 하는 겨? 이거 6번째까지 갈 건데. 먼저 A, B 이 가운데 뭐 있어? D, C. 그렇지. 바뀌면 되니까 5번째. 이제 ECC 끝났어요. A, C, B, D. 근데 우리가 A, B를 유지하면서 여기를 좀 더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5번째. 왜 말해? 여기 둘만 남았는데. 너희 아까 했잖아. 알려주면 안 되지. 도경이 알잖아 이미. 몰라? 그래? 이거 어떻게 했어? 안 있나? 그러네? 다시 해봐. 그러면 다시 A, B, E, C, D 좋습니다.
여섯 번째. 지금 뒤에가 바뀌고 있어. 순서 이거야. 뒤에 거를 바꾸고 더 이상 바꿀 게 없으면 100의 자리 바꾸는 거고, 100의 자리 바꾼 다음에 더 이상 바꿀 거 없으면 또 100의 자리 바꾸고. 아직 100의 자리 안 끝났어요. 끝난 게 안 끝났잖아. 이 시리즈 한번 모을 수 있어. A, B, E, DC 올 수 있겠죠. 그 다음 뭐겠어? 이제 다 바꿨어. 여기 다 바꿨어. 바꿀 거 없어. 그럼 뭐 와야 돼 이제? A, C가 오는 거야.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 거니까. 근데 이게 진짜 어렵긴 해요. 이게 감을 못 잡으면 사전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어렵긴 한데, 그나마 이 영어 말고 숫자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틀리면 또 질문해 주시고요. 답은 유추해야겠죠? 약간 있어. 어떤 문제 유형이냐면은 우리가 아까 A, B, C, D를 이용해서 쭉 몇 번째인지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잖아. 그럼 맨 마지막은 뭐겠어? 아, 역순이야. E, D, C, B, A가 역순인데요. 약간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맨 앞자리가 뭐야? C죠. 그럼 우리는 맨 앞자리가 A일 때랑 B일 때는 정확하진 않아. 뭐가 몇 번째인지 궁금하진 않지만 그냥 이 A가 앞에 있을 때 몇 번째부터 몇 번째인지 궁금하다는 거야. C일 때 어떤 문자가 몇 번째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A가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썼는지 궁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미 A를 썼잖아 앞에. 그럼 나머지 4개는 뭐 쓰는 거야? 남은 문자로 배열하겠죠. 그럼 4팩 돌리는 거야. 그럼 1부터 24까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B 중에 제일 빠른 거 뭘 거야 한번? B 박았어. 나머지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A, C, D, E. 얘는 몇 번째라고 하는 거야? 24 다음이니까 25번째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여기 4자리 남았죠? 우리 A, C, D 돌릴 거지. 그럼 또 몇 개 나와? 4팩이니까 24개. 야, 이거야. 24개, 24개 총 몇 개야? 48개. 그럼 여기 48번째까지 있는 거야. 그럼 C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앞자리 철자가 C이기 때문에 C는요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여기 두 번째 자리 여기에 더 해석하는 거죠. 알파벳 뭐 남았어? A, B, C, D 남았다고 했죠. 그럼 C 썼어. 그럼 A 올 때랑 B 올 때랑 D 올 때랑 E 올 때 세야 되는데, 우리가 또 정확히 궁금한 건 어디입니까? C, B 라인이니까 요 새끼도 몇 개인지만 세는 거야. C 있었죠? 문자 몇 개 남았어? 3개. 3개 줄 세워도 3팩. 그래서 좀 뭐를 좀 알려주고 싶냐면요, 혹시 이거 얘들아 총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A, B, C, D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가지고 사전식 배열했어. 이거 총 몇 개 나올 것 같아? 이거 120개 나올 거예요. 왜? 5팩이니까. 근데 뭐를 알려주고 싶냐? A만 줄 세우니까 몇 팩 나왔어? 4팩, 24, 24. 근데 C를 해석하니까 3팩이 몇 개 나오겠어? 3팩이 4개 모여서 24. A, B, C, D, E 4팩이 몇 개 모여서? 5개 모여서 5팩.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해석을 하는 건데, 이게 6개까지 오면 쌤이 다 세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문제를 먼저 잘 파악한 친구부터 알려줘 볼게요. 여기까지 왔죠? 48 셌고 이제 6 더하면 54거든요. 그럼 뭔 말이냐면 C, B 중에 제일 빠른 거 뭐가 있어 얘들아? A, D, E지. 이거 55번째일 건데 뭐를 하나 알려주고 싶냐? 문제 잘 봐봐. 그러니까 역수니까 조금 더 약간 이 순서대로 말해주면은 얘는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이야. C, B, E, D, A거든. 우리가 알파벳 역순이잖아요. 그럼 이게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알파벳 순서대로가 제일 빠른 거고요. 거꾸로 갈수록 제일 느린 겁니다. 그럼 내 말은 이거예요. C를 다 가지고 온 거는 맨 마지막이니까 맨 마지막 번째니까요. 그럼 C도 몇 개입니까? C, B 라인도 몇 개야? 6개.
24, 24, 6, 6이니까 우리 답은 그냥 여기다가 6만 더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행히 꼴찌여서 6을 더했지만 원래 정확한 표현은 쌤은 6개부터 다 세요. 6개 다 세면 돼요. 잘 봐, 잘 들어줘. C, B 썼죠? A, D 중에 제일 빠른 순서가 이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제일 빠른 건 일단 A는 고정해놓고 D, E를 바꾼다고 하는 거지. E, D로. 그럼 이제 D랑 ED 바꾸면 끝났잖아. 그럼 그 다음 이제 57번째는 A 세 번째를 바꾸는 거야. 그 다음 빠른 거 뭐 있어? D로. 이렇게. EA로. 그렇지. 그럼 마지막 이제 A, E도 끝났으니까 C, B에 E 박아버리고 D에, 아니, AD랑 DA 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C, B, E, D, A가 60번째가 된 거고.